안녕하세요 여러분, 돈 버는 얘기하는 잼입니다. 오늘은 ETF 얘기를 해볼 거고요. 우리가 ETF라는 상품은 코스피 200, 나스닥 100, S&P 500과 같은 정해진 지수를 그대로 따라 사는 패시브 전략을 취하는 상품이다 라고 알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시장에서는 이렇게 정해진 지수만 단순히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액티브 전략을 적용한 알파 세킹 ETF들이 상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액티브 ETF를 비롯한 ETF들의 투자 전략, 스트래테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펀드나 ETF에 돈을 맡기면 이 맡긴 돈을 어떻게 굴려주느냐, 운용 전략은 크게 패시브 전략 그리고 액티브 전략으로 구분이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패시브 전략은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코덱스 200과 같은 상품처럼 정해진 시장 지수만큼의 수익률을 가져가겠다, 수동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전략을 택한 거고요. 이런 ETF들은 우리가 돈을 맡긴 회사가 능동적으로 종목 발굴을 하거나 시장 상황을 분석해서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정해진 지수가 있으니까 그 지수의 정기 혹은 수시 리밸런싱 내용을 보고 그대로 매매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패시브 전략을 사용하는 ETF들 혹은 펀드들의 운용 보수가 낮은 편입니다. 특히 ETF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시장이 열리는 시간에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펀드보다도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하다라는 강점으로 시장을 추종하는 패시브 ETF들의 규모가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에요. 일각에서는 최근 미국 기술주들, 시가총액이 큰 상위 종목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가팔랐던 이유로 패시브 상품 규모의 확대를 들기도 했는데요. 이런 패시브 상품들은 자기 강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식입니다. S&P 500 지수의 수익률이 좋으면 이 수익률을 보고 S&P 500 ETF에 투자하고 싶은 자금이 몰리고요. 그렇게 자금이 들어오면 그만큼 S&P 500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을 담아가야 하니까 ETF들이 매수를 하고 가격은 상승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자금이 들어오는 이런 선순환 고리가 계속해서 이어진 것도 미국 시가총액 상위 기술주들의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이 최근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어요. 이게 상승 국면에서는 선순환 고리이지만 영화 빅쇼트에서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을 해서 유명해지신 마이클 버리가 거꾸로 하락 국면에서는 이런 패시브 펀드 자금이 가파른 하락세를 촉발시킬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셨었고요. 실제로 최근 3, 4월 코로나로 시장이 급락하는 국면에서 역대 유례 없는 하락세가 나왔었습니다.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거꾸로 S&P 500 지수가 하락한다, 불안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ETF를 팔아치운다. 그럼 ETF를 팔아치운 만큼 이 ETF 운용사들 은 운용하는 자금을 줄여야 하니까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을 팔게 되고요. 그럼 이 결과로 지수가 하락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 최근까지 이런 패시브 전략을 쓰는 경우가 거의 ETF의 대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최근 미국 시장에서 유명한 블랙락 같은 ETF 회사들이 액티브 ETF를 많이 출시하고 있어요. 액티브 ETF 혹은 알파 세킹 ETF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정해진 지수를 무조건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종목 발굴이나 시장 상황 분석, 마켓 타이밍 분석 등을 통해서 조금 더 높은 수익률, 알파를 추구해 보겠다라는 전략을 택하는 상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ETF와 펀드를 소개시켜 드릴 때 펀드는 전통적인 액티브 전략을 취하는 펀드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개별 펀드 매니저의 운용 능력을 믿고 돈을 맡기는 방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액티브 ETF도 비슷한 스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최근에 상장되는 액티브 ETF는 인공지능이나 퀀트 방법론을 적용해서 종목을 선정하고 마켓 타이밍을 잡겠다라고 제시하는 ETF들도 다수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정리해보면 내가 가입하는 수단이 펀드냐 ETF냐, 그리고 내가 맡기는 돈으로 어떤 운용 전략을 취하
취하느냐에 따라서 패시브, 액티브 전략으로 구분이 되고요. 이 각각의 조합에 따라서 액티브 ETF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ETF처럼 지수를 단순 추종하는 것이 아닌 운용사의 역량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펀드인데도 불구하고 패시브 전략을 취한다면 시장 수익률을 그대로 복제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ETF들은 패시브 전략을 취하고 펀드는 액티브 전략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흐름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펀드나 ETF들 보실 때는 운용 전략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액티브 전략을 취하는 ETF를 찾고 싶으실 땐 이 ETF.com 화면에서 알파세킹 ETF 부분에 들어가시면 해당 전략을 취하는 ETF들만 모아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화면에서 최근에 수익률이 좋았던 액티브 ETF나 투자자들이 너도 나도 사고 싶어하는, 인기가 많아서 자금 유입이 활발한 ETF들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금 유입이 많이 되는 ETF 리스트에 있는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 혁신을 주제로 종목들을 발굴하는 ETF를 소개시켜 드렸었는데요. ARK 인베스트먼트라는 운용사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 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4차 산업혁명 혹은 이런 신기술과 관련된 회사들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전략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도 패시브 ETF보다 액티브 ETF의 종류가 더 많은 편이고, 아주 예전부터 테슬라를 적극적으로 담아서 수익률이 좋았고 이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진 운용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런 미래의 유망한 기술들에 대해서 투자하고 싶고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이런 테마들과 관련된 종목들을 선별해서 담는 액티브 ETF들 운용사 들어가셔서 보시면 관련된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자료들 통해서 종목 발굴을 직접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ARK를 비롯한 제가 참고해서 보고 있는 운용사들의 자료는 마찬가지로 영어로 되어 있고 아무래도 좀 전문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 보니까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과 또 공유하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올라오는 영상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패시브 전략 그리고 액티브 전략의 중간을 취하겠다 라는 주장을 하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이넨스드 패시브 전략을 취한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ETF들은 여러분이 맡겨주신 돈 중에서 대다수로는 시장 지수를 쫓아가되 일부 비중으로 높은 수익률, 알파를 창출할 수 있는 종목들을 선정을 한다던가 마켓 타이밍을 선정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요. 이런 전략을 취하는 ETF들은 주로 ETF 명에 이넨스드라는 문구가 들어가고 ETF 명에 나오지 않더라도 상세 설명상에 초과 수익률을 추구한다 라던가 이넨스드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펀드나 ETF들이 취하는 운용 전략에 대해서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